왜 여유가 없을수록 더 멍청한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졌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마 죽을 힘을 다해 팔다리를 휘저을 겁니다. 물 위로 코끝이라도 내밀기 위해 온몸에 잔뜩 힘을 주고 허우적대겠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살고 싶다는 처절한 노력이 그 사람을 더 빨리 가라앉게 만듭니다. 몸에 힘이 들어갈수록 부력은 사라지고 공포에 질려들이킨 숨은 폐를 수축시키죠. 결국 살려고 하는 그 힘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라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즉, 늘 몸에 힘을 주고 수영하라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과연 그런 교육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행동경제학자 샌들 멀레이너성과 심리학자 엘다 샤퍼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뉴저지의 한 쇼핑몰에서 다양한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무작위로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상상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차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는 4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소득층 사람들은 그냥 내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소득층 사람들도 조금 부담스럽지만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어 라고 답변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질문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당신의 차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가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당장 이 돈이 없으면 차를 못 쓰고 차가 없으면 출근도 못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결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어떻게든 할부로 나누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40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구에게는 한 달 월급보다 많고 누구에게는 여윳돈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 사람들은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뇌에 비상벨이 울립니다. 400만 원? 대출을 받아야 하나? 애들 학원비를 빼야 하나? 라는 복잡한 계산과 걱정이 뇌 뒷단에서 무의식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고소득층은 아깝지만 그냥 비상금으로 내야지 하고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고소득층은 40만 원대나 400만 원대나 지는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저소득층은 40만 원 시나리오 때보다 IQ 점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점수 하락폭은 하룻밤을 꼬박 세웠을 때 발생하는 인지 저하나 만성 알코올 중독자가 겪는 지능 저하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결핍에 빠진 사람은 심리적으로 물에 빠진 상태와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혹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생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해 라며 뇌를 풀가동합니다. 이것을 터널링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 터널링은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지만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바로 대역폭의 저하입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느라 산소를 다 써버리는 것처럼 우리 뇌는 결핍 걱정을 하느라 인지적 대역폭을 전부 소진해버립니다. 힘을 준 뇌는 유연함을 잃고 오직 당장이라는 좁은 구멍만 보게 됩니다. 정작 물 밖으로 나갈 방법을 생각할 에너지가 남지 않는 것이죠. 실험에서 400만 원이라는 시나리오를 받지 않았을 때 저소득층의 지능은 고소득층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걱정이라는 힘을 뺀 상태에서는 누구나 명석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진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대역폭이 잠식당한 것뿐이다. 인간의 뇌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역폭이 꽉 찬 상태의 뇌는 오작동합니다. 우리 뇌에는 인지적 대역폭이라는 한정된 용량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램과 같죠. 결핍이 찾아오면 우리 뇌는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강제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당장 눈앞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집중하죠. 이를 터널 시야라고 부릅니다. 터널 시야란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 출구만 보이고 주변 풍경은 사라지는 것처럼 결핍에 집중하느라 미래의 계획이나 중요한 주변 정보를 놓치는 현상입니다. 수리비 걱정에 휩싸인 뇌는 다른 정보를 처리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약속을 깜빡하거나 업무 실수를 하거나 감정 조절에 실패하게 됩니다.
실수해서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실수를 하게 되는 잔인한 순서입니다. 책에서 언급한 가장 충격적인 실험 중 하나는 인도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은 1년에 한 번 수확합니다. 수확 직후에는 돈이 아주 많지만 수확 직전, 약 한 달 전에는 돈이 다 떨어져서 아주 가난한 상태가 됩니다. 연구진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비교한 게 아니라 동일한 인물이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했습니다. 수확 전과 후의 지능지수, IQ를 측정했던 것인데요. 연구진은 농부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가혹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장 50루피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 뒤에 70루피를 받으시겠습니까? 수확 후인 농부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면 훨씬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기꺼이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즉,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수확 전인 농부들은 압도적으로 지금 당장의 소액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받을 금액이 70루피보다 훨씬 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확 전 농부들은 이런 악수를 두는 걸까요? 단순히 가난해서 급하니까 그랬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책의 저자는 이를 더 깊은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명백한 손해지만 결핍의 터널에 갇히면 뇌는 지금 당장이라는 빛에만 고정됩니다. 터널 바뀐 한 달 뒤는 뇌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결핍은 미래의 가치를 심각하게 깎아내립니다. 나중에 1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10만 원을 얻어 눈앞의 고통을 끄는 것이 뇌에게는 훨씬 더 합리적인 생존 전략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터널링의 가장 무서운 점은 미래의 자원을 오늘로 끌어다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시간이 없으니 잠을 줄입니다. 오직 오늘의 배고픔만이 유일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사탕수수 농부들의 수확 전후 지능 실험도 했습니다. 빨강이라는 글자가 파란색으로 쓰여 있을 때 글자가 아닌 글자의 색상을 말해야 하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뇌는 글자를 읽으려는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색상에 집중해야 하는데 여기엔 엄청난 인지적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실험 결과 수학 직전의 농부들은 수학 후보다 IQ 점수가 13점이나 낮았습니다. 또한 반응 속도나 유혹을 찾는 자제력도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농부들의 지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학 전에는 남은 돈으로 어떻게 버티지라는 걱정이 뇌 연산 능력 대역폭을 24시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능 테스트를 풀 여유 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결핍에 시달리면 뇌가 이미 지쳐 있어서 충동을 억제하고 하나에 집중하는 자기 통제력이 바닥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핍이 우리 머릿속을 어떻게 해킹하는지 보여주는 실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점심을 든든히 먹은 상태이고 다른 그룹은 몇 시간 동안 굶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단어들을 보여줍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음식과 관련된 단어, 케이크, 피자 등을 훨씬 더 빨리 찾아내고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음식과 상관없는 다른 중요한 단어들이나 정보는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배고픔, 즉 결핍이 뇌의 검색 엔진을 강제로 점유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음식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뇌가 결핍을 해결하려고 다른 모든 정보 처리를 뒷전으로 밀어버린 상태입니다. 결핍을 가진 사람이 점점 더 결핍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배우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몸에 힘을 빼고 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 즉 슬랙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살기 위해 내 뇌 시스템에 숨구멍을 내주는 것입니다. 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 비로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에 잡을 게 있네? 저쪽으로 헤엄치면 살 수 있겠어. 결핍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전체를 조망하는 힘, 그것은 역설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지나친 노력은 때로 시야를 가리는 독이 된다. 우리가 결핍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작은 사고,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병원비, 수리비 등에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고금리 대출을 쓰거나 당장 눈앞에 불을 끄기 위해 더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일의 결핍을 예약하는 저글링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이 돈을 막지 못하면 끝장이야. 대출을 더 받아보자. 그러면 이자가 불어나 삶이 더 팍팍해지고 더 큰 결핍이 찾아옵니다. 상황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 어리석은 선택이 다시 그 사람을 더 가혹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굴레입니다. 풍족한 삶과 결핍된 삶의 결정적 차이는 실수를 허용하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부유한 사람의 가방에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짐이 늘어나도 쓱 밀어넣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가방은 이미 터지기 직전입니다. 여기에 아주 작은 짐 하나만 추가되어도 가방 전체가 터져버립니다. 여유가 없으면 모든 볼발 상황이 재앙이 됩니다. 재앙을 막기 위해 뇌는 다시 극도의 터널링에 빠지고 이성적인 판단 대신 가장 손쉬운, 그러나 나중엔 치명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극적인 실험 결과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롭게 살자가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을 자책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스스로를 왜 이럴까? 라고 비난하는 순간 그 비난마저 대역폭을 잡아먹습니다. 결핍된 상태에서의 노력은 효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무작정 더 열심히 살려고 하기 전에 단 10분의 시간이라도, 단 10,000원의 비상금이라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여유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 작은 틈이 있어야 뇌가 터널 밖을 볼 수 있습니다. 결핍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더 세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 뇌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여유가 없을 때 멍청한 결정을 내리는 건 지면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뇌의 CPU가 이미 결핍 걱정으로 99% 사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파도 속에서 죽으림을 다해 허우적거리고 계신가요? 열심히 살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잠시만 팔다리의 힘을 빼보세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인위적으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풍족한 시간에 하세요. 배가 부를 때 장을 봐야 과소비를 안 하듯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마음이 가장 평온하고 대역폭이 확보된 순간에 내려야 합니다. 당신이 힘을 빼는 순간 당신을 가라앉히던 그 결핍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보이지 않던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물은 힘을 뺀 사람을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족해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여유를 먼저 가졌기 때문에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빡빡하다면 더 달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비어있는 공간을 먼저 만드세요. 그것이 당신의 지능과 인생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